네, 우리 RPQ님, 아이고 SML이 배출한 스타죠. RPQ님 오늘 모시고 반도체 얘기를 또 오늘 해주신다고 해서 이거 기대가 많이 됩니다. 우리 본부장님도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또 전문이시잖아요. 네, 아무래도 제가 많이 했던 자, RPQ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What up, my people in the world? RPQ still up in it in Sound Pro. 야오. 반갑습니다. Drop the beat. 뭔지 모르지만 좋아. 뭔지 모르지만 좋아요. 자, 우리 RPQ님과 함께 반도체 근데 오늘은 어떤 회사 얘기가 아니고 반도체 얘기예요? 네, 사실은 이제 이제 주주총회라는 걸로 이제 주제가 네. 좀 바뀌면서 저번에 이제 아까 작가님이랑도 이야기 살짝 할 때도 제가 저번에 하던 거 이제 마무리를 짧게 빠르게 한 다음에 사실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으로 저는 어떠한 특정 종목이나 업종에 대해서 이제 제가 자주 말하는 경우는 주식과 사랑에 빠지지 말라. 네네네. 혹은 뭐 주식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뒤통수를 뗄 수 있는 마음으로 또 물처럼 유연하게 준비가 돼 있는데 제가 마침 저번에 5월 두 번째 주인가 이제 두 번째 3% 출연한 이후에 네. 그 다음 주부터 분할로 로봇을 좀 많이 들어왔고요. 로봇. 예, 그러니까 그때 기준에 이제 2차전지가 제일 많았었는데 네. 좀 이따 이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로봇을 좀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다다음 주부터 이제 반도체를 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마침 그 두 개가 접합이 돼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가 아닐까. 왜냐면 이제 뭐 로보틱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있고. 뭐 근데 해서 로봇이 네네. 삼성전자 주가에 영향을 줘요? 사실 이제 반도체 때문에 했는데 아까 오늘 보니까 오늘 시작하기 전에 오늘 로봇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로봇은 좀 급박하게 이제 좀 그렇습니까? 껴놓은 거고. 예. 자, 반도체를 사고 싶으셨어. 예, 사실 맞아요. 또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아까 네. 막 이렇게 랩 해주셨잖아요. 네네네. 그거만 잘하는 거예요, 아니면 영어를 원래 잘하세요? 제가 이제 음악 하고 싶어서 고등학교 때 미국을 가가지고 나 저번에 그래서 예, 미국에서 좀 그랬다 살다가 했어. 가지고 그냥 적당히 몇 년 계셨죠? 3년 반 정도 그 정도면 미국에서는 잘하시겠네. 그냥 폐하 정도는 네. 요거 한번 써보시겠습니까? 네, 요게 이제 저희 그 라피스 선글라스라고 엄청 가볍네요. 네, 엄청 가볍습니다. 13g. 진짜 안 쓴 것 같네요. 이건. 그죠? 클로즈 해주시고. 잘 어울리시네. 우와. 저도 괜히 쓴 건 아니고요. 라피스. 우와. 이거 진짜 가벼워요. 얇고 가볍네요. 가벼워. 저 괜찮으시면 드리겠습니다. 정말로요? 진짜입니다, 저희는. 이건 사전에 없었네. 예. 감사합니다. 서프라이즈 알겠습니다. 있어요. 오늘 너무 많은 걸 받아가는데. 아유,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요게 감사합니다. 한 20 정도 합니다. 진짜요? 네네네. 작지 않았습니다. 네. 이게 더 아닙니다. 예. 네. 썼으니까. 감사합니다. 우와. 좋습니다. 아유. 자, 그럼 오늘 이제 반도체, 삼성전자 뭐 이런 얘기들 한번 해주실 것 같은데 네. 어떤 내용 흐름으로 말씀을 좀 해주실지 일단 지난 방송에서 못 해주신 거 먼저 살짝 네네. 정리 한번 합니까? 짧게 요약을 네. 이제 해서 가면은 짧게. 예. 제가 이제 어떻게 왜 제가 1조라는 거를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 방법은 무엇인가라고 하던 중에 쪽쪽쪽 해서 여기까지 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주도주의 특징 짧게 하고 또 예시를 살짝 들면서 마침 제가 방송을 하고 한 2달 가까이 이제 실제로 분할매도 일기를 쓰면서 움직인 주가가 오늘 또 괜찮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또 마치 오늘 뭐 샘플을 보여주라는 듯이 네. 움직인 것 같아서 일단 그거 한번 흐름으로 되는 가겠습니다. 사람은 원래 이렇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저번에 이제 마지막 했던 게 일조가 왜 가능한가? 뭐 주도주만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가능하고 당연히 바닥을 사서 끝까지 갈 수 없지만 뭐 분할매도를 평균가를 맞추고 업종은 순환하면 간다. 이런 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주도주의 특징은 무엇인가? 잠시만요. 네. 일단 먼저 이 부분은 이제 좀 짧게 굵게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바라보는 몇 가지 요약했던 주도주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 당연히 이제 강세장 시작될 때 존 템플턴이 말했던 뭐 공포 속에 피어나 탐욕 속에 자라나며 뭐 회의 속에 성장해서 행복 속에 죽는다. 뭐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이것도 랩처럼 들려. 그러니까 공포 속에 제가 코로나빨 3월에 들어갔던 것도 네. 뭐 이제 그거는 이제 장에 대한 거였고 그 중에 제가 선별해서 주도주로 들어갔던 것 중에 이제 에코프로 BM이 있던 이유는 이제 주도주는 제가 판단했던 건 득보여야 됩니다 항상.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전에 앞그림이 없어야 군중들이 이제 쉽게 들어갈 수 없는 보통 코로나빨 폭락했을 때 그 당시는 사람들이 폭락은 기회야라는 말은 들었으니까 그래도 우량주가 이만큼이나 빠졌어라고 해서 우량주를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그때 동창도 이제 물어보고 했을 때도 뭐 당연히 좋은데 기회니까 안 간다는 거 아니지만 나라면 이런 기회에 굳이 그걸 사진 않겠다. 뭐 오늘 제가 말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것도 삼성전자 같은 건 따위는 제가 라고 표현했는데 삼성전자 따위는 사지 마라라고 했고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를 몰려 들어갔을 때 뭐 새로운 주도주라고 표현했던 BBIG, 뭐 BBI 바뀌면서 올라가고 또 다시 BBIG가 올라가니까 몰리니까 이제는 다시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서 장을 끌어올렸잖아요. 2020년 말에. 그래서 제가 항상 봤던 거는 모든 주도주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장이 된 산업에서 사이클이 생겼을 때의 장에서는 모르겠지만 정말 지수 기준 이게 강세장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강세장에서의 주도주는 항상 득보로 시작했다. 이제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들어본 적도 없고 제가 2차전지 물론 저도 처음에는 어떤 게 확실히 주도주가 될지 모르니 뭐 5%, 10% 이렇게 다 짧게 나눠서 들어갔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2차전지는 뭐 좋겠지만 뭐 테슬라 좋고 좋은데 이미 그때도 테슬라는 너무 많이 올랐고 그리고 2차 전지가 장을 주도한다고라고 생각해서 이제 들어가지 않았죠. 그리고 두 번째 중에 하나는 항상 보면은 뭐 이거는 표현에 어떻게 따냐에 다른데 뭐 아니면 뭐 세력의 매집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차트가 먼저 가고 덜 눌리더라. 그러니까 차트가 이렇게 쭉 잠시만요. 네이버로 살짝 한번 들어가면은 제가 그림판으로 그냥 쉽게 그리겠습니다. 듣보가 주도주가 된다. 네. 그러니까 듣보라고 무조건 주도주가 되는 건 아니고 듣보 중에 이제 후보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항상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폭락이 나오잖아요. 네. 폭락이 나올 때 뭐 당연히 근본적으로 웬만한 업종과 지수는 전부 다 폭락이 오는데 항상 주도주는 높은 확률로 이 폭락이 오기 전에 어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 업종군 자체가. 그리고 폭락이 올 때 제일 덜 눌려요. 업종이. 사람들이 사기 부담스러운 거죠. 저거는 이미 올라 있는 거고 들어본 적도 없는 애인데 얘를 어떻게 사지? 보통 여기 시작할 때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량주를 공포에 산다고 해도 우량주를 사는 거는 그래도 앞그림이 10년, 20년 있었고 뭐 나라별로도 올라가기 전에 이만큼이나 20% 30%나 빠졌으니까. 근데 예를 들면 그 당시에 BBIG라고 했던 제가 정말 음란마귀가 씌었나 봐요. 야, 저 그림을 보면서 야, 참. 저 알고 들어도 모르겠는데 저는 어떻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야, 이게 그러니까 정말 나는 네. 나쁜 놈인가 봐요. 무슨 말씀이세요? 왜 그렇게? 응? 이게 어떻게 저 아직도 모르겠는데. 아침에 이게 그려도 되는 그림인가 이런 생각부터 들으니까 나는 진짜 썩었나 봐요. 예, 죄송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여튼 그러니까 저 예. 밑에 있는 그림이 저게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 거고 이게 코스피든 위에 그리신 게 이제 주도주의 흐름. 주도주죠. 네네. 다르다 그래서 이거죠. 뭐 그 당시 이제 카카오라든가 아니면 BBIG 친구들은 그 전에 폭락이 오기 전에 이미 많이 갔고 그리고 내렸을 때도 들어본 적도 없는 애들 상대적으로 덜 내렸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거 안 사고 거의 다 요걸 산다. 편하니까. 그렇죠. 편한 마음도 주식. 알고 네. 내가 안다라고 또 생각하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제 방법 중에 하나는 근본적으로 양털깎기를 시작하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지 않은 쪽에서 출발할 확률도 없다. 그리고 사실 폭락 전에 많이 올랐다라는 거는 덜 빠졌다라는 거는 매도세보다 매수세가 결국에는 강했다는 거니까. 이게 유명하지도 않은데 누가 이 업종과 주식을 계속 올렸고 매도세가 약했냐라는 거죠. 결국에는 끌어올릴 거라는 업종이다라고 이제 저는 이제 판단했고 그리고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앞에 두 개 A, B에 이제 조건이 되더라도 너무 단발적으로 그러니까 시총별로 골고루 있지 않은 업종은 저는 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2차 전지처럼 적어도 뭐 몇십 개 정도 그러니까 산업군이 골고루 시총별로 골고루 있어야 얘네들이 나중에 장을 끌어올릴 때 끌어올릴 수가 있지. 힘이 되는 거죠. 그렇죠. 뭐 무조건 예를 들면 뭐 선글라스 주인데 너무 좋지만 선글라스 주가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은 얘 혼자 이슈를 일으켜서 뭐 테마주가 될 수 있겠지만 장을 끌어올리긴 힘들다. 주도주는 어렵다. 그런 그쵸. 말씀이죠. 뭐 단발적으로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것도 나름대로 저는 안전하게 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해서 네. 최대한 배제를 하고 그리고 그 업종들은 희한하게 강세장이 출발하기 전에 항상 조금씩 상장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상승이 돼 있어요. 상승도 되고 네. 또 상장도 뭐 조선주가 출발하기 전에 조선주가 1년, 2년, 3년 전에 걸쳐서 상장이 되고 자동차가 출발하기 전에 자동차 부품주들도 희한하게 우연이라고 할 수 있지만 뭐 결과적으로 그랬다. 그리고 2차 배터리도 여전히 그쯤에 맞춰서 슬슬슬 상장이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제가 한 거를 발견해서 그 주도주라는 게 네. 이 시대의 주도주라는 게 지금은 이제 뭐 배터리 뭐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네. 예를 들어 이전에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혹은 뭐 차화정 장세 뭐 이런 게 쭉 있잖아요.
이럴 때 그 친구들이 득보였다 올라간 친구들이 아니잖아요. 득보였습니다. 완전. 아, 그래요? 네. 그 시작 시기 때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왜냐면 조선주가 시작될 때도 아 그때- 그래요. 물론 그 정권 당시에 뭐 조선주를 많이 밀어서 조선주에 힘이 실리고 이런 거 있었지만은 그러니까 그거를 알 수 있는 가장 두 가지 좌표가 뭐냐면 물론 저는 그때 주식을 하진 않았지만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거 한해서는 뉴스 검색을 해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차트를 보면은 일단 차트가 많이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차트가 올라가면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하는 격언 중에 하나가 뉴스가 시세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시세가 뉴스를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게 있거든요. 사람들은 뉴스 때문에 올랐다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거는 해몽에 불과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올라가지 않았을 때는 뉴스도 나오지 않고 사람들은 많이 사지 않았고 올라가면 뉴스가 나오고 사니까 조정하고 네네네. 뭐 이런 식으로 항상 반복된다는 거죠. 회사 이름 자체가 득보라는 의미가 아 그렇죠, 아니고 그렇죠. 그 업종이 그 기업이 주식시장에서 전혀 관심받지 못하던 친구들이 맞습니다. 한번 딱 받으면 이제 쭉쭉쭉 가는 확률이 많이 높았다. 네네. 그래서 슬슬 성장되었다. 그리고 요거는 ABCD 2에서 2는 이제 마지막 뭐 꼭은 아닌데 어느 정도 이슈를 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코로나가 시국에 이런 일이 터졌으니까 뭐 플랫폼이 발달돼서 뭐 많이 이커머스가 발달되고 뭐 카카오가 할 거야. 뭐 환경이 이러니까 뭐 로버트가 이러든지 뭐 아니면은 그런 시대적인 이유가 충분히 핑계거리가 있어야 뉴스를 제대로 갖다 붙이고 사람들도 이해하고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결국에 마지막 불꽃에는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거는 이제 뭐 부분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포진을 해서 그 당시에 쭉쭉쭉 들어갔던 거 그때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뭐가 될지 모르니 이제 나눠서 들어갔고 뭐 그때는 뭐 건설 들어가고 보험 들어가고 다 5% 10%씩 쫙 나눠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앞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나는 정답이 아니다. 결국 시세만이 정답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이제 너무 잘 짚어주셨지만은 가는 놈한테 더 태우고 안 팔리는 옷 있으면 그냥 떠리를 버리고 뭐 마이너스든 덜 올랐든 그리고 내가 정답이 아니니 올라가는 친구들한테 점점점 이제 더 불타기를 하는 거죠. 반대로 물타기가 아니고 평단가를 올리는 겁니다. AI 강화 학습 같아. 잘하는 놈한테 계속 점수 주면서 아, 강화시키는 것처럼. 맞아요. 그렇잖아요. 아 이거 언제 파르게는 계속 올라가는데. 아 그거는 이제 오늘 제가 여기서 준비하진 않았지만 그 어느 정도 강세장의 보통 통상 기관이라든가 네. 그리고 군중들이 제가 이제 농담으로 맨날 하는 말이 저기 시골에 계신 점순이 할머니가 들어갈 때라고 표현을 나온다. 예, 하는데 칵테일 이론 같은 거죠. 네, 피터 린치. 그렇죠. 예. 근데 그거는 이제 또 긴 얘기를 해서 아, 또 그리고 다른 예, 상승률 뭐 폭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예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결국에는 가는 놈이 더 가더라. 요건 디테일인데 예를 들면 현대차 오늘 여기서 준비하진 않았지만 조선주가 갈 때도 뭐 1등 주도주 나오고 2, 3등 주도주가 있잖아요. 근데 결국 첫 번째 파동에 더 세게 갔던 놈이 결국엔 두 번째도 더 가고 결국 끝까지도 제일 많이 갔고요. 여기서 약간 예외는 마지막 파동은 좀 예외예요. 왜냐면은 마지막 파동 때는 결국 모든 업종이 가서 지수가 휘어져 오르기 때문에 사실 마지막 업종 때는 파동 때는 뭐가 제일 많이 갈지 모르겠고 적어도 그 전 파동까지는 가던 놈이 항상 더 가더라.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였고 뭐 그리고 당연히 시총이 작으면은 업다운이 심하고 힘들지만은 이제 올라갈 확률은 더 높은 거고요. 그래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됐던 거 이런 거 갖고 오면은 결국에는 에코프로 BM은 3.5배 갔을 때 에코프로는 5배 갔거든요. 같은 뭐 회사라고 표현해야 되나 뭐 이런 군이래도 그리고 두 번째 파동에도 결국에는 얘는 뭐 많이 갔지만 당연히 그리고 얘는 조금이라도 더 갔죠. 이런 식으로 뭐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 아니면은 뭐 자동차 갈 때도 뭐 만도라든가 기아차, 현대차 쭉쭉쭉 나열해 보면은 네.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절대적이진 않지만 가던 놈이 더 가더라. 근데 그런 이유도 결국에는 군중의 심리라고 생각하는 게 많이 오르는 걸 사기 힘들거든요, 사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음에 순환하면 갈 거니까 뭐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그래서 작은 거 소외된 걸 사지만 결국에는 가던 놈이 제일 많이 가더라. 그건 왜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네. 제일 많이 가는 가기가 두렵잖아요. 네. 너무 많이 갔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손이 안 가지. 그래서 그 비슷한 친구들 가려고 이제 2, 3등, 4, 5등 이런 친구들을 살려고 할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등이 제일 많이 가는 건 그거는 기관이라든지 뭐 큰 손들은 그래도 1등을 사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맞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제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은 어느 정도의 양털 깎기에 제가 표현하는 이제 찐 세력의 흐름이다 순환세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주도주가 출발할 때 많이 오른 거랑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건 더 큰 원리인데 단순히 뭐 1,000억을 굴리는 회사, 몇 조를 굴리는 회사 정도의 흐름이 아니고 결국 이 뭐 그린 에너지라든가 자동차
그러니까 유언의 힘을 가할 정도로 할리우드에서 그런 분위기의 영화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갖고 있는 자들이 기반부터 깔아놓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면 나머지 뭐 1,000억짜리를 굴릴 수 있는 회사, 1조를 굴릴 수 있는 회사는 서로가 샀다 팠다 하면서 파동을 만들면서 올라가죠. 그리고 결국 그런 분위기에 모두가 소외감을 느끼고 저거 샀을 걸 하는데 연속적으로 쭉쭉 한 3달 가는 거 보면은 눈이 뒤집혀서 모두가 들어가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그러니까 디테일한 면에 사실 올라갈 때 사는 것보다 제스 리버가 했던 말도 사실 올라갈 때 넘기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꺾이면서 마치 더 올라갈 것 같은 분위기를 보일 때 군중들은 아예 조종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알겠습니다. 쭉쭉쭉 그렇고 그래서 제가 오늘 메인으로 갖고 왔던 거는 이게 5월 일단 그 당시 보였던 요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5월 둘째 주 방송 이후에 다음 주에 제가 제 채널에서는 이제 일기를 조금 썼는데 분할 매수로 뭐 2%, 3%, 1%, 3% 죄송합니다. 조금씩 정말. 네. 하지만 그게 일주일, 2주일 하다 보면 은근히 비중이 많아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날 뭐 장이 제가 살만한 것들로 해서 로보트로 많이 2,000원지를 많이 줄였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주 해서 반도체를 쭉쭉쭉 들어왔어요. 그래서 요게 지금 요게 며칠 20일 한 저번 주 지금 일주일 동안 바뀐 게 없어가지고 네. 요거까지 이제 제가 오늘까지는 똑같은 거고 제가 이제 주주총회이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이거 제가 반도체를 말한다는 거는 제 입장에서는 그건 게 그리고 오늘 결과를 보고 제가 오늘 뭐 20일날 딱 바꾼 게 아니고 감사하게도 또 저번에 3% 보시고 한 또 1,000분 정도 와주셔가지고 그분들이 또 한 2달 정도 꾸준히 봐주면서 또 증언을 해주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 네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저는 반도체를 3년 동안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심지어 조금 오버하면 이제 죄송하지만 3등 전자다. 안 간다는 건 아닌데 반도체가 가야 되고 지수가 결국 가야 되니까 가는데 나는 왜 굳이 반도체를 사도 더 좋은 거 많은데 그 무거운 친구를 물론 그거를 사는 분의 성향들도 또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만 근데 제가 이 주주총회 합리적인 얘기를 하기 위해 제가 어제 삼성전자를 한 주 샀습니다. 한 주를 있으면 주주니까 거짓말 할 수 없으니까 사실 저는 이제 반도체를 좀 더 보고 있는데 이제 주주총회 나오기 위해서 한 주를 어디서 꼭 이따가 팔 수도 있습니다. 끝나고 10주는 하시죠. 한 주는. 7만 원도 상징적으로. 상징적으로. 그렇죠. 상징적으로 한 주를 샀고 네. 사실은 이제 반도체 그리고 마침 로봇도 오늘 아까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잠깐 보니까 오늘은 또 로봇가 좀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T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오르니까 비중이 제일 올라간 건데 아까 기준으로는 165% 정도 찍었고 그리고 로봇 중에는 지금 비중이 제일 많은 거거든요. 요게 이제 비중 순으로 쭉쭉쭉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종목이 은근히 많으시네. 네, 지금 그래서 약간 정리를 좀 해야 되나 너무 힘들어요. 이 계좌가 또 한계가 아니니까 아. 내가 지금 뭘 샀더라 다시 돌아봐야 되고. 네네. 근데 비중이 위쪽이 많은 거야. 네. 반도체가. 근데 비중은 많은데 사실 종목 업종은 3개입니다. 오케이. 예. 네. 반도체, 로봇, 2차전지. 아. 요거는 제 나름대로의 그 업종의 ETF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왜냐면 그 업종에 어떤 게 제일 많이 가고 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저만의 ETF를 만든 거고 저만의 이제 비중을 골라서 그리고 사실 반도체, 로봇, 2차전지인데 제가 하는 종목은 다 가지고 계시네. 현재 2차전지 AI는 없어요 AI? AI는 올해 초에 샀다가 부진해서 조금 없애버렸습니다. 나중에 혹시 가면은 또 이제 달라붙어야죠. 네. 근데 지금으로서는 이제 2차전지를 좀 많이 줄였고 2차전지를 많이 줄인 이유도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이제 각도가 변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시세가 어떤 뭐 파동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네. 시세가 분출할 때는 잔잔 가다가 각도가 이렇게 변합니다. 아주 높은 확률로. 그래서 이게 아니 이거 너무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여기 올라갈 때도 사실 요 그래프 안에서 보면은 되게 올라가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프 끝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근데 결국에는 예를 들면 여기서 2배 올랐을 때 같은 기간에 3배가 오른다. 이게 3배 오를 때 뒤로 이제 그래프가 미래가 이제 그려졌으니까 미래를 보면은 이 각도는 상대적으로 약해 보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식으로 오르더라고요 많이. 제가 올해 초에 작년 말에 2차전지 사람들이 잘 안 살 때 그때 2차전지 75%까지 그리고 에코프를 제일 많이 갖고 있을 때도 이거 무조건 각도가 변한다. 그게 내일일지 2월일지 모르겠으나 1월이니까 올해였으면 좋겠지만 무조건 각도가 변한다라고 했고 제가 표현하면 이제 변한다 중에 2차전지는 이번 파동에서는 그래도 변한까지는 가지 않았나. 뭐 끝까지는 더 갈 수 있으나 좀 군중이 많이 몰렸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래도 기대 수익률이 뭐 변한 이제 다 정도인데 굳이 많이 갖고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으로선 그리고 로봇은 제 판단에는
변 정도는 갔다. 그리고 조정하고 있고 이제 한다가 남은 그러니까 이 표현 이렇게 재밌게 하기 위해서 한 건데 이렇게, 네. 그리고 반도체는 이제 변에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해서 표현하자면 그 시절에 예, 많이 그래서 들었다. 그래서 이렇게 비중을 많이 갖고 있고 이게 2, 3주 전에 사셨다는 거잖아요. 이 이렇게 반도체. 한 번에 들어간 게 아니고요. 물론 나눠서 그렇죠. 했지만. 5월 초중순부터 2% 5% 많을 때는 거의 10% 가까이에서 조금씩 가랑비에 옷 젖듯이 굉장한 이 들어갔습니다. 그런 얘기 뭐 하지만 굉장한 끼예요. 아, 아 감사합니다. 그래요? 저 종목들은 저 잔도체는 제가 다 아니까. 아, 그렇죠. 저 네. 그건 뭐 한 달 전에 이거를 해서 들어가서 지금 48%를 채웠다. 네. 일단은 뭐 열심히 하고 굉장하십니다. 있습니다. 굉장한 선택입니까? 어느 매니저도 저렇게 안 했을 것 같은데. 진짜 그래요? 엄청난 책들을 들어. 그러니까 이제 변이라 그랬잖아요. 네네. 변되기 전에 확인되기 전에 그렇게 들어가는 사람 없어. 물론 변에 비읍자 쓸 때 반도체가 좀 올라가기 시작해 전반적으로 5월 중순부터 그 맞아요, 엔비디아 맞아요. 정말. 때문에 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순으로 올라갔거든요. 네. 소부장들도 마찬가지고 물론 끼 있는 분들은 5월 초반부터 들어갔는데 아. 비중을 저렇게까지 실는 사람도 없어. 반도체 시총이 그렇게 안 되는데 이미 48%가 아직은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용기이고 플렉시블한 거죠. 또 변할 수 감사합니다. 있다는 걸 대체해 놓으니까 놀랐습니다.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제가 계속 아까 3등 전자라고 말했던 이유 중에 하나인데 저도 사실 제 반도체를 처음 언급했을 때 그 오랫동안 구독자 중에 이제 반발도 있었고 심지어 이탈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쉽지만 그분들 중에는 종목이나 업종에 사랑에 빠지신 분들도 계셨거든요. 왜냐면은 이 사람 2차전지 나도 2차전지 좋아하는데 이 사람 2차전지 많이 갖고 있어. 근데 갑자기 3년 동안 한 번도 말하지 않던 진짜 갑자기 어느 날 5월 18일인가 19일부터 아마 네. 순환하면서 짝짝짝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제가 나 반도체 들어갑니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어제까지 반도체는 3등이야 나빠라고 했지만 지금부터 5% 10% 2% 들어갑니다라고 할 때 구독자가 빠지더라고요.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지. 플렉시블하지 않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나라는 생각이 했는데 어쨌든 뭐 일기는 일기니까라는 네. 생각이 했었고 오케이.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반도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표로 삼성전자를 말씀드리면 지금 같이만 하면 될 것 같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형님격이고 반도체가 움직여야 이제 지수가 움직이고 결국에는 다른 것도 순환하면서 올라가고 또 삼성전자를 이제 갖고 계시거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잖아요. 이제 아무래도 2020년 말에서 2021년 초에 올라갔을 때 그리고 올라갈 때 좀 조절할 때 이제 조금 조절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신 분이 많을 텐데 그리고 나서 아마 대부분의 마인드는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있으셔서 각자 들어갔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각자는 그 가격 때문에 들어갔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생각보다 오래 조정을 하고 제가 그때 꼭대기에서 말했던 게 꼭대기 좀 전에 삼성전자는 계속 횡보할 거다. 뭐 이렇게 횡보하든 위로 횡보하든 아래로 횡보하든 물론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래 횡보하긴 했는데 네. 흘러내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자발적 장기 투자자가 되셨을 겁니다. 그리고 시간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물타기를 계속 하셨을 거예요. 왜냐면 그 이유를 잊지 않으니까. 그리고 삼성전자인데. 그리고 지치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울컥울컥 가끔 빨간색이 좀 보이면 팔고 싶어. 본전 근처면 무조건 파실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저라면 뭐 본인의 선택과 판단이고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나라면 삼성전자는 본전 오면 지금 산다라는 거예요. 본전 오면 산다고요? 판다가 아니고 본전 오면 삽니다. 계속 사야 되는 타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요? 물론 저도 이제 한 줄 샀죠. 그래서 다 20주 사시고. 더 사야지. 왜냐면 참 좋은데 그 7만 원이 아까워요. 저는 그거 살 바야 이거 지금 아예 이거 살 텐데. 더 올라갈 친구들이 있으니까. 근데 사실 저도 어저께 산 게 여기 나오려고 어제 한 줄 샀는데 급하게 하나. 아까운데 네. 7만 원 얼마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근데 삼성전자가 혹시 못 가는데 이 친구들은 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삼성전자 못 가면 이 친구들은 어차피 못 갑니까? 근본적으로 같이 간다고 생각해요. 반도체는. 네. 근데 삼성전자는 역시나 무겁기 때문에 폭이 좀 다른 거고.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은 친구들일수록 꿈틀꿈틀 업다운은 심하지만 조금씩 먼저 가고 크게 보면은 결국에는 2차전지 오를 때,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필두로 2020년 말에 쭉 오를 때 여기 있는 친구들 그 이외에 이제 반도체는 워낙 많고 제가 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제 방법도 디테일하게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친구들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계속 갔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거 추세 매매에 이제 디테일을 사용하는 건데 그 중에 이게 가장 중요한 요 친구들 제가 골랐던 것과 그리고 제가 그 당시 2차 배터리를 골랐던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2차 배터리가 2020년에 지구적으로 범지구적인 조정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근데 제가 2차 배터리를 이례적으로 거의 75% 저는 웬만하면 그래도 반은 안 넘기려고 노력을 하는데 너무 리스키하니까 이례적으로 순간 75%까지 넣었던 거는 사실 2차 배터리는 이렇게 내려가지 않았어요. 2차 배터리는 횡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공포 속에 피어날 때 먼저 가고 덜 눌린 다음에 더 가고 더 간 다음에 눌릴 때도 혼자 버텼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사람들은 그래서 못 삽니다. 너무 올라와 있고 혼자 조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안 눌렸다는 건 뭐다? 세다. 결국 매수세가 세고 누군가는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다. 뭐 당연히 저보다 그 장을 보면서 그쵸, 그쵸. 수급이 따라온다는 그쵸, 걸 그쵸. 해석을 하고 거기에 오히려 또 믿음을 가지고 맞습니다. 더 확대한다. 남들 10%일 때 30% 맞습니다. 사고. 왜냐면은 그 사람들이 굉장히 수십 조를 살 텐데 네. 비교할 수 없는 똑똑한 분들이 연구를 해서 바보가 아니면 이걸 사지 않았을 텐데 왜 샀을까? 얘는 안 빠졌는데. 그래서 여기에 많이 넣었던 거니까 결국에는 강한 놈이 더 강하다. 매수와 매도의 싸움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떠한 이유든 결국에는 그 모든 이유는 매수 아니면 매도 버튼을 누르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거는 이 그림으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1일 1비가 아닌 큰 그림으로 봐야 되는 네,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그 쭉 올라갈 때 보면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쭉 올랐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했던 조금 시총이 작은 친구들 위주로 샀던 요 친구들은 보면은 먼저 뚫은 친구들이 일단 대부분입니다. 반도체 중에서도 순환하지만 아직 신고가를 못 뚫은 친구들이 있고 뭐 신고가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먼저 순환하면서 뚫었던 변한다에 이제 비읍자 들어가려고 했던 친구들이 저스템 매커슨도 빼놓고 IC 칩스 미디어, 칩셋 미디어, 한미반도체, 파크시스템, K엔진 다 신고가 맞아요. 한 거죠. 아 네. 그래요? 맞습니다. 5개는 확실히 저스템도 뭐 조금 조정했지만 어느 정도는 크게 네네. 많이 조정 안 받았지. 그래서 삼성전자가 결국에는 오를 때 그 친구들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했는데 삼성전자가 똑같은 원리로 조정할 때 그리고 또 하나 이유 중에 하나는 저 친구들은 조정할 때 거의 조정을 안 했어요. 이게 작은 친구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가능할 수도 있지만 분위기가 흉흉해서 반도체는 안 보지만 저 친구들은 뭐 IC 같은 경우는 계속 올랐고 이제 각도가 변하고 있는 거에 이제 비읍자가 들어가지 않겠는가. 물론 당장 다음 주에 오른다 내일 오른다는 아무도 모르지만 네. 뭐 기본적으로 몇 수주에서 수달 뭐 올해 수개월 뭐 수개월이라고 생각을 하자면은 네. 충분히 인내를 갖고 있으면은 갈 수 있지 않은가. 결국 매수와 매도의 싸움이기 때문에라고 생각해서 저는 또 반도체 중에 대표자 격인 삼성전자를 어제 샀고 오늘 갈 수도 있지만 예, 반도체를 좀 괜찮게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혹시 저 누구 저 전에도 한번 여쭤봤었나? 누구 사주고 뭐 이런 거 없죠? 아니요 전혀 없어요. 어드바이스 전혀. 가족도 안 사주고 요즘에 너무 지금 사건들이 흉내서 많아갖고 맞아요. 시장이 좀 조심해야 돼.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네. 네. 가족도 안 하고 와이프도 잘 안 보여줘요. 아, 왜냐면 제 심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 그러니까 저는 버티는데 만약에 와이프가 네. 뭐 장모님이 알고 나서. 엄마가 이거 이렇게 일을 사던데 그러면은 그냥 내 일기를 봐라. 그래서 그럴 수 있겠네. 제 심리에 영향을 미쳐서 그냥 말을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탐나는 포트네요. 아유, 나 좀 따라갈까 이거? 그건 끝나고 제가 다시 또 어드바이스를 드려요. 아, 그러시네요. 일단 갖고 계신 종목은 제가 아는 5개 종목은 확실했어요. 지난 한 달 동안에. 요 위에 거 5개요. 예, 그 제가 뭐 한 3가지 종목은 너무 잘하는 종목인데 아, 이거 언제 들어갔는데 이건? 다행히 한 여기서부터 달 됐잖아, 한 달. 많은 비중 순위에서 지금 이게 제일 작은 비중. RPQ 6월 한 달- 18일, 19일부터 분할 매수해서 아, 그래요? 6월이 아니고 5월, 5월. 한 달 전부터. 아, 19일인가? 하여튼 뭐 그 정도. 그때요? 네. 네. 그래서 반도체도 의례적으로 처음에 제가 10% 들어갔어요 첫날. 네. 왜냐면 보통은 이미 갖고 있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뭐 1%, 2%씩 가는데 아예 갖고 있지 않고 지금이다. 그러니까 시세를 타고 신고가를 내는 애들이 쭉 나오니까 일단 10% 들어가고 이제 시작을 했죠. 그리고 나서 또 2%, 1%뭐 이렇게 조정을 조금씩 주면서 그날 그러니까 늘 때는 그날 좀 눌린 친구들이 있다 하면은 뭐 그거 위주로 넣다든가라고 해서 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요 위에 ISC, 칩셋 미디어, 한미반도체, 파크시스템즈, 아비코전자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갖고 있고 얘는 좀 후발로 들어가지고 조금 비중이 적은데 우리 RPQ님은 저
컨텐츠가 좀 더 있어요? 아니면 오늘 하면 끝이에요? 뭐 만들어내면 뭐 많아요? 계속 있을 것 같은데. 뭐 나중에 우리 좀 시리즈로 매주 한번 못 가요? 좋습니다. 정기적으로 나와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A4용지 한 매기로 200페이지 정도는 뭐 네. 아, 그래?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은 좀 아니. 너무 뜸한 것 같은데. 아니. 내 생각에는 주기적으로. 네, 우리 저 알피키님 스케줄 잘 좀 감사합니다. 검토해서 네. 저희가 한번 좀 자주 좀 뵐 수 있는 아이, 시간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일단. 아, 우리 알피키님 너무 투자에 대한 뭐 이제 저는 아직 몇 번 못 빼서 잘은 네. 모르겠습니다만 그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하여튼 공부 많이 하시고 네, 그럼요. 본인의 철학이 매우 아주 명확하신 뚜렷해. 것 같아요. 네. 예.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아주 그냥 1조? 1조는 몰라도 목표- 1000은 분명하실 네, 것 저도 같아요. 그래서 목표는 높지만 혹시 실패해도 그 정도 되면은 좀 500원만 돼도 뭐. 1000 될 것 같아. 진짜? 진짜요? 근데 이런 패턴 이런 전문가님 저도 이런 거를 느끼면서도 실행할 때는 쉽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이게 저는 여기 이론은 소속이니까 같이 투자도 못하지만 이 비법이 아니고 다 알려진 이야기들인데 실행하는 게 쉽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래? 여태까지 주식하면서 들었던 칭찬 중에 가장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자주 봅시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주 봐요. 그러면 우리 알피카님 오늘은 여기서 네, 오늘 이 정도로 인사하고 하시면 됩니다.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글라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쾌했습니다. 네, 우리 김정희 놀랐습니다. 본부장님 이렇게 칭찬하신 것도 처음 본 것 같아요. 제가 칭찬 잘 안 합니다. 진짜. 저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칭찬 할만해요. 우리 정 프로님. 알겠습니다. 자, 우리 본부장님도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네네네.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예.